좀 쉬었죠? 자, 보겠습니다. 책은 942쪽이고요. 자, 우리 그 행동주의 이론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그 다음에 자극 반응 결합설, 쏜다이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그래서 아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파블로프의 개실험 이미 다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게 니은번 해보세요. 공복의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고기를 주었는데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서도 고기를 먹었을 때와 똑같이 타액이 분비되는 관찰을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왓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극반응설이라는 걸 쏜다기 했는데, 그 고양이 상자 안에 이제 배가 굶긴, 며칠 굶긴 고양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자는 투명한 상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렛대가 있었고, 지렛대를 누르면 이제 문이 열게끔 돼 있었고요. 바깥에 이제 생선을 놔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고양이가 막 배고픈데 바깥에 생선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벽을 막 손으로 긋고 막 하다가 우연히 얘를 눌러.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서 나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집어넣었어. 근데 그때도 또 똑같이 배를, 이게 똑같은 고양이죠. 그래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누르게 돼, 우연히 눌러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걸 몇 번 반복하면 깨닫게 돼. 아, 이거를 누르니까 문이 열리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우연의 법칙,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시행착오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험에 굶긴 고양이를 상자 속에 넣고 고양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생선을 놓아서 상자 속에 장센 페달을 누르거나 고리를 잡아당기면 문이 열려서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 점점 그 빠져나오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행착오설 또는 연습의 법칙 뭐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준비의 법칙은 뭐냐면요. 옆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학습자는 심신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준비되어야 만족을 느끼므로 사전에 적절한 심신의 성숙이 선행돼야 돼. 결국 내가 이 고양이가 아주 어린 고양이는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한 고양이들은 이걸 나름대로 머리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애기 고양이야. 그럼 얘는 막 굶어 죽겠는데 그걸 뭐 왔다 갔다 하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져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비에 어느 정도 몸이 성숙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 준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효과의 법칙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학습 과정이나 결과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결합이 강화되고 불만족 상태에서는 결합이 약화된다. 결국 얘가 누르고 나서 그 생선이 정말 맛있는 거여야 돼. 그래서 얘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생선이 뭐 모용이야. 그럼 얘가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학습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자, 리을본에 보시면 학습법칙의 교육적 활용을 보시면 연습하는 중에 정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교사는 어떤 종류건 보상을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이랬고 얘가 좋아하는 걸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비효과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를 진행시키지 말고 일정 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막 배고파서 막 쓰러져 있어. 고양이 같은 경우. 근데 얘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아, 얘가 배고프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문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을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나머지 것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뭔데? 이건 이제 스키너가 한 건데, 자, 이거는 흰 쥐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흰 쥐를 여기다 가둬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렛대를 눌러야지만 바깥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오랫동안 똑같이 아까 고양이처럼 똑같이 훈련을 해. 그 얘가 이제 알아. 지렛대를 누르면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때 하나 더 들어간 거야.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야 지렛대를 누르면 문이 열리게끔. 하나의 조건을 하나 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지렛대 누르면 당연히 문이 열렸거든? 근데 문이 안 열려. 아무리 눌러도. 근데 그때 옆에 이제 빨간불이 딱 들어왔을 때 우연찮게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깨달아. 아,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 눌러야지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요거를 우리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동의 강화, 거기 기억법 밑에 화살표가 있을 거고, 실험 상자 안에서 흰 쥐의 지렛대 누르는 행동은 그 행동에 뒤따르는 음식에 의해서 강화돼.
그런데 이때 일정한 자극 상태에서만 빨간 등이 켜졌을 때만 일관성이 있게 지속되고 결국 힌지는 빨간불에 반응하는 동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예전에는 전응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얼른 가서 지렛대 누르고 나서 이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우리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강화. 이거 이제 강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A번 보세요. 긍정적인 강화와 부정적인 강화가 있어. 부정적인 강화의 비효과성을 특히 강조했고, 행동 즉시 주어져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부정적인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